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위험자산의 피흐름들이 오늘 아시아 증시에 전반적으로 좀 작용을 좀 했죠. 항서제약은 이제 중국 쪽에서 또 이 반부패 악재가 나오면서 관계자 구속 관련된 부분 이야기 나오면서 제약주들이 대부분 이제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연속 하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오늘 HLB 쪽에 공매도 매매 비중이 다시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주가일 때 매매 비중으로 다시 21% 올라오면서 좀 하락 흐름들을 좀 부채질했다 이렇게 좀 보이죠.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이 오전장부터 계속 이제 선물 흐름이 나빴는데요.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가 0.71%로 하락폭이 좀 더 커져 있습니다. 다우 S&P 선물 같은 경우도 0.30, 0.48% 하락세 흐름이고요. 중소형주 중심 러셀 2000 선물 같은 경우는 0.79% 하락세. 자, 유가 좀 올라가고 있고, 금값은 상승 흐름입니다. 그래서, 선물 관련되는 부분들이 하락하고 있는 게 하루 종일 이 3대 이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다운그레이드 관련되는, 미국의 이제 부채 관련되는 부분으로, 트리플 A에서 더블 A 쪽으로 이제 등급 하향 조정 여파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고 지금 헤드라인 기사에서도 이제 크레딧 관련되는 다운그레이드 관련되는 부분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2011년도에 이제 다우지수가 그 당시 15% 단기 조정을 좀 했던 부분이었는데 뭐 이렇게 길게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 흐름인데 이번에 또 이제 시장 흐름이 최근에 어떤 좋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차익 매도가 또 이제 이 빌미로 좀 나오는 어떤 흐름이었고 국내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이 흐름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좀 주었는데요. 아시아 증시에서는 오늘 이제 국내가 뭐 빠질 때는 제일 많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2% 넘게 일단 하락을 했고요. 중국 쪽은 이제 3대 지수가 다 안 좋고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또 여기에서 반부패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뭐 항서제약이라든지 원화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또 이제 시장의 어떤 매크로 변수도 좀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또 이제 하락 쪽으로 발생하면서 좀 빠졌다 이렇게 보여지죠. 뭐 대만 같은 경우도 1.85% 빠지고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도 2.47% 이렇게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권 흐름들은 좋지 못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마찬가지로 좀 이런 상황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나오면 당연히 달러의 강세가 나오면서 원달러가 급등하게 되죠. 그래서 14원 70원 올라서 1300원 부근까지 다시 또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 하루만 선물 쪽에서 2조 2천억 이상 매도를 했고요. 이 코스닥에서 3천억 이상 매도를 하면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이 금융투자 중심과 장기투자에는 이제 뭐 투신 연기금이 다 일단 매도를 하면서 이런 매물들을 개인들이 이제 양시장에서 일단 받아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한 3배, 코스닥 쪽에서는 4배 가까이 하락 종목 수가 많으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2600선 초반까지 다시 내려오면서 무려 5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해서 2% 가까이 밀렸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900선 부근까지 다시 또 내려오면서 3% 넘는 이 지난주에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조정받을 때 나왔던 어떤 하락률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오늘 또 수요일 날 좀 많이 빠지는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미코리는 조금 이제 생겼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 무상증자 권리락이 나오면서 기준 주가가 32,000원에서 시작해서 이 볼벤 상단 돌파 어떤 기대감이 나왔던 부분에서 시장 전반적인 어떤 시장 리스크가 나오면서 이 빠졌기 때문에 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거래량은 뭐 전이라고 뭐 비슷했고 한 이제 일주일 정도 단위로서 다시 이제 상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추었다가 다시 좀 21선과 5일선 부분까지 좀 더 내려와서 조정 흐름들을 보였고 분봉상으로 그래도 이제 끄트머리 부분
부분에서 35,500원 부분에서 이제 38,850원으로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좀 관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시간에 이제 가격을 보면 다시 또 150원 올려서 이 37,700원대 5% 정도의 이제 무중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비율로 본다라면 거의 뭐 배당 수준인데, 이게 이제 그 무중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주가 흐름에서 한 뭐 1,000원 이상 정도의 어떤 이제 가격 관련되는 조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32,000원 이제 그 언저리 부근으로 지금 이제 이전 어떤 가격 형성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일단은 이제 무중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슈들은 또 이제 이 부분이 지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가격은 이제 3만원 밑으로 잡히는 거고, 지금 이제 32,000원권,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뭐 박스권 34,000원, 3만원대,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러프하게 쓰면, 이 가격대가 이제 넘어가야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7월 17일에 나왔던 이제 이 가격이 이제 수정 주가로 보면 이제 35,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돌파가 향후에 뭐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것 같죠. 자, 오늘 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이 동구바이오 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HLB 쪽에 투자 관련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동구바이오 제약은 뭐 자체적인 어떤 주가의 어떤 흐름 그렇게 뭐 강하지 않습니다만, 이 제약사 중에서 이렇게 지분 투자로 이제 바이오 쪽에 나름 좀 실력이 있는 쪽의 어떤 그 회사들이 일성신약도 있고, 이 동구바이오 제약도 이제 그쪽에 해당되죠.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투자와 펀드를 통한 투자들 하고 있는데요. 7월 달에 이제 베리스모 관련해서 220억 정도의 자금 조달에도 HLB 그룹과 같이 이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이 베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 A 같으면 이제 제일 초기에 있는 게 이제 시드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시리즈 A, B, C 이렇게 하면서 시리즈 투자가 될 때마다 이제 투자되는 어떤 부분을 확대를 하게 되면 전체 이제 기업 규모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레이드를 나누어서 A니까 초기 단계고, 사실 뭐 베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R&D 과정 자체가 지금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 이제 일상으로 이제 진행하는 게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서 3월 달에도 이제 HLB 이노베이션 과거에 이제 PSMC 관련되는 부분에도 지분을 또 일부 취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HLB 그룹 쪽에 나름 이제 투자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베리스모는 결국 이제 PSMC, 그러니까 지금 이제 HLB 이노베이션을 이제 자금 조달 관련된 역할을 좀 맡기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연관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베리스모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페이즈 1, 일상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싱키르 110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임상 관련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구바이오가 이제 뭐 HLB 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코스닥에 있는 뭐 지노맨 컴퍼니나 바이오노트 이런 여러 기업에다가 제약사니까 이제 바이오 쪽에 관심이 있으면서 업황에 이제 좀 기대되는 부분에 어떤 지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HLB의 어떤 장기 전망에는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있다는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주들이 급등하면서 오늘도 보니까 이제 뭐 금양이라든지 또 HLB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내부자들 관련해서 이제 경영진 오너들 이제 뭐 이렇게 매각 관련되는 부분들 이렇게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또 급락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바이오 쪽에서는 이 진양곤 회장이 이제 테라피틱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이 3억대, 그 다음에 안기용 이제 테라피틱 대표 같은 경우 2억대 장내 매수를 했는데, 보통 좀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최근에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가 유상증자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영진에서 대거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자신감을 이제 표명하면서 이 보로노이가 4만 원대에서 다시 또 거의 7만 원 부근까지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이거 수백억 대의 어떤 유중 관련되는 부분을 참여한다는 말은 굉장한 자신감이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도 진양훈 회장이 이제 HLB 지분을 뭐 팔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유중에도 참여를 하지 않고 이제 기업의 규모 대비해서 내년도에 어떤 상업화를 앞두고 여러 이제 이사회에 지금 이제 임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 경영이라든 어떤 부분을 본다면 이렇게 수억 단위가 아니라 최소한 뭐 한 50억, 100억 정도의 이런 어떤 자신감이 있는 어떤 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유중 참여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시장에는 책임 경영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황서제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 쪽의 어떤 반부패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관계자 뭐 구속 이야기들도 루머로 뭐 나오고 있는 관해서 최근에 이제 제약주들이 대부분 빠지고 있거든요. 중국 쪽에. 그래서 황서제약도 3일 연속으로 일단 하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시장의 영향도 있었고 다시 이제 업틱률 예외 관련되는 부분들도 증가하고 업틱률 적용 관련되는 부분들도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비중 자체가 다시 20% 이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최근에 2주간에는 가장 높은 어떤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압박이 장중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중 관련되는 부분의 이슈가 이제 오늘 이제 재해되면서 다시 이제 증가되는 어떤 흐름의 수급 압박이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무중 때는 이제 상한 관련되는 이슈가 있으니까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조금 줄었다가 다시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31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 수량은 650만 주대고요. 오늘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상한보다는 체결이 훨씬 더 많으면서 오늘 공매도 압박이 어떤 주가에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주는 또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무려 또 이제 프로그램 쪽의 어떤 부분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에 또 이제 한 40만 주 넘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에 이제 본심사 관련되는 부분에 넘어갔을 때 74만 주, 그 다음 날에 43만 주 압박이 있었는데 그에 준하는 어떤 수준의 프로그램 매도가 이 거래량이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나왔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 외국계 기관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오늘 올라갈 자리마다 또 눌러주는 어떤 이제 공매도의 어떤 모습을 또 확실하게 또 뭐 보는 또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시장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연결되어 있는 공매도 관련된 수급 압박이 오늘 또 굉장히 강했고요. JP모건 쪽에서는 5까지 이제 16만 주 가까이 사줄 때는 뭐 이렇게 몇만 주씩 사다가 팔 때는 그거 몇 배를 이렇게 팔아버리는 어떤 흐름들을 또 보였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일단 나왔던 밑꼬리는 좀 나왔습니다만 이 그 5일선은 21선 이 부분들이 음봉이 나왔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음봉이 나왔을 때 이걸 빠르게 얼마나 이제 커버링을 쳐주느냐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중요하죠. 그렇게 이렇게 흐름이 나름 이제 그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상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가 버리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으면서 이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서 이 부분을 커버링하는 이제 양봉이 나오느냐가 이 또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올려놨던 부분들이 박스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이제 거래량 동반하면서 올려주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목요일 금요일 또 확인하는 어떤 흐름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